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 새만금 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 새만금 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제안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정책적으로 밀어줄 뿐만 아니라 국회 쪽에서도 밀어주고 정치 쪽에서도 밀어주는 지역이 새만금만한 지역이 없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부분과 그리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SOC가 직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이야말로 투자의 최적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OC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간접자본, 간접시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그리고 공항 또는 항만, 이런 인프라 구축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도로 하나만 들어가도 땅값이 올라가는데요. 철도 하나만 들어가도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영종도 공항을 보면 알듯이 그 주변 일대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항만 주변으로도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것, 특히 그러므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러므로 해서 땅값이 치솟는 모습들을 많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새만금은 바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의 광역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 바로 새만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항이라든지 항만은 많이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라든지 이미 통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추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철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예비 타당성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새만금에는 트라이포트가 만들어진다. 그 어떤 얘기냐면 공항과 항만, 철도가 세 개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새만금 개발은 더욱더 탄력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새만금 인입철도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 자,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라든지 지금 국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더욱 탄력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막판 지금 당금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새만금 트라이포트, 자, 철도공항 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인이철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달부터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가 올해 안에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만금 인이철도라고 하는 경우, 이 철도는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하역까지 총 47.6km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2년부터 27년도까지 총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신항에서 옥구 신호소까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구 신호소까지 29.5km를 단선 철도로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까지는 18.1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철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하역에서 옥구 신호소까지, 그리고 현재 옥구 신호소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바로 새만금 인이철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 인이철도가 건설되게 되면은요, 새만금 신항만에서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과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물류 여객 등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건설 단계는 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면에 40년간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조 4,629억 원, 1조 8,437억 원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건설 사업, 철도 건설 사업, 도로 건설 사업, 항만 건설 사업, 그리고 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그 주변에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상권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새만금 인이철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 예비타당성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과 남부, 서부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새만금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서두에 교통망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릴 때 새만금 인이철도는 현재 서해선 KTX까지도 연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전라선이라든지 전라선은 여수 엑스포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선까지 연결되므로 사방팔방 대한민국의 어느 곳까지 연결돼서 새만금까지 진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대하역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익산 KTX는 호남선 KTX, 지금 새만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익산과 정읍역 KTX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남선과 이제 전라선이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대하까지는 이미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향후에 장항선과 더 나아가서는 현재 홍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서해선 KTX까지 연결되는 이 대하역은 트리플 환승센터로서도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하에서 이미 단선철도 옥구 신호소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신설되는 노선들이 어디까지냐면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는 과정 속에서 새로 신설되는 새로 공항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국제공항인데, 국제공항과 새로 만들어지는 신항만, 공항과 신항만을 연결시켜주는 그 철도가 바로 새만금 인이철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류 부분에 있어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이 철도의 기능들이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 물류 이송에 있어서는 물류와 여객을 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항과 그 항만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든 국외든 어떤 곳이든 간에 물류 또는 여객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도로, 교통, 철도, 공항, 항만들이 바로 2030년도까지 모든 것이 완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2023년도가 가장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심리가 극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요.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새만금은 지금부터 근 30년도까지 30년간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땅값이 거의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는 시점이 가장 최적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투자는 어떤 입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투자에 대한 시기는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많다 하더라도 부안 전체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땅값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연간 새만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어느 곳이 가장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단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앤원TV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